교육 현안 챙기시느라고 이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다루시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뭐 우선은 우리가 올해는 실력 따진 축구교육 원년이라고 지금 이제 뭐 선언하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실력 따짐을 하려면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실력 따짐을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고 이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IB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IB 프로그램을 요새 도입도 하고 뭐 우리 저 도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 실력 다짐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아주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교육 이슈 중에 가장 핫하다고 할까요? 바로 IB일 텐데요. 일단 IB가 무엇인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미 이제 IB 인터넷 바칼로레아인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프랑스에서 대입 논술 시험을 의미하는 바칼로레아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인터내셔널이라는 말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에서 1968년에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재원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다가 그 자꾸 이제 전국 세계 많은 지역을 다니니까 본국에 가가지고 대입 시험 같은 것도 볼 수 없고 그쪽 그 자녀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걱정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전 세계 어디서나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구현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스위스에 그 본부를 두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되게 IBO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공인 대입 시험 교육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세 가지 유형이, 뭐 네 가지라고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PYP, 중학교에서는 MIP,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DP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CP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는 그냥 PYP, MIP, DP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또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인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식도 풍부하고 또 탐구와 배려심이 많은 국제적인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 IB 프로그램입니다. 이 IB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최근에 우리 충북교육청이 대구교육청하고 IB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스위스에 있는 IBO 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신 게 아니고 대구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우선 이제 그 IBO하고는 우리가 7월 12일 날 정식으로 MOC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결하기 전에 대구교육청과 MOU 체결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IB 프로그램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타국에서 그거를 활용하려면 그 세계 언어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그 지금 뭐 160여 개국 5,700여 개 학급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국제적 정평이 나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데 영어로만,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할 수 없으니까 자국어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 나라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독일이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IB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 제주도하고 이제 대구교육청이 같이 동참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대구교육청이 한국어로 IB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번역을 하고 교재도 발간하고 해서 IBO에서 한국어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IB 프로그램은 중심 교육청으로, 대표 교육청으로 대구교육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어로 하는 모든 IB 프로그램은 대구교육청과 같이 하면서 모든 그 절차나
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한국어로 하는 IB 프로그램의 중심 교육청으로 대구교육청이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애무 체계를 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IB5와 MOC 체결하기 전에 대구교육청과 MOC 체결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어 이미 말씀드린 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특히 교원 연수 또 이 IB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대구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9일 날 MOU 체결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국어화를 할 때 가장 선도적으로 한 교육청이 대구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제 본부와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이 대구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신 거고요. 이날 그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하고 경북교육청도 같이 협약 체결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17개 시도 중에 이 IB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교육청은 몇 곳이나 될까요? 지금 이제 그날 우리 경북, 부산 이미 말씀하셨고 현재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11개 시도가 이미 MOU 체결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1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관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의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IB 연구를 위한 부서가 이미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 뒤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2 교육과정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1개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이제 MOU 체결을 하고 나면 공동으로 교원 연수를 한다든지 또 IB 학교 간 서로 교류를 지원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선도적인 그 운영을 한 학교로서는 뭐 또 그걸 배우기도 하고 우수 모델을 공유하는 등 하여튼 상호 협력을 해서 이 IB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MOU 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정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서 결국은 이 IB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꼭 필요한 교육,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대개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미 17개 시도 중에 11개가 큰 예산을 다 투입하고 많은 교사 역량 연수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아마도 교육부에서도 이 앞으로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대학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주교육청이 이제 먼저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당시 제주교육감님이 이성문 교육감님,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셨겠고 지금 서울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그 보면 이 IB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뭐 진보다 보수다 소위 어떤 이념 성향에 따른 기준으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개 교육청 중에 11군데가 한다고 하면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IB가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바라볼 때 어떤 대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대체 이 IB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전국에서 앞다퉈서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현재 그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전통적으로 대중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꿈이나 소망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 암기나 정답 찾기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창의력이나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평가 방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또 기존에 강조됐던 여러 가지 그 교육의 한계가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IB 교육 과정은 IB 교육 과정이라면 IB 프로그램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구체적인 학습 자상을 제시하고서 그 인재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증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체크를 해서 보편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나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핵심적인 건 전 평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평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인 지식 암기와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는 것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량 평가해 가지고 서열 매겨 가지고 등수를 따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시험은 가르치는 평가 방법도 그렇고 평가가 서술형 논술 평가거든요. 이건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성취 기준이 올라가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든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자율적인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학습 과정이나 평가 결과를 검증해서 그런 그 IBO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B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많은 교육감들이 여기 관심을 두는 것은 기존에 몇 개의 국내에도 새로운 경향의 프로그램을 아니면 정책을 반영했었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실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IB 프로그램은 그런 면에서는 다 철저하게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상의 그 구성 요소가 목표, 내용, 지도, 방법, 평가를 얘기하는데 목표나 내용이나 지도 방법도 결국은 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은 다른 무엇보다도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는 게 큰 특징이고 우리가 대개 이것을 얘기할 때는 저도 이제 갖고 말을 실수를 하는데 이게 뭐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이것을 그 전문가들은 그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형식을 강조하고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중원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평가 시스템이고 이 평가 시스템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술형, 서술형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앞에 평가 방법이나 수업 방법이나 그 앞에 내용이나 그 목표가 다 평가로 이게 지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학교교육의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형태의 가장 현재 가지고 있는 등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엄격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가, 시험이죠. 시험이 그 전 단계 어떤 교육을 다 좌우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벌써 이제 수십 년째 수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는
수능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뭐 수능은 괴물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주입식 말씀하셨듯이 주입식 이제 암기하는 교육들, 기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들 이런 것들만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 이게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경쟁에 막 내몰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 교육에 있어서 수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그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이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아이비하고 아이비에서 하는 수업과 평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특히 이제 MBC에서 최근에 뭐 교실 이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3부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B 프로그램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이 기존의 사지선다형의 선택형 지필평가는 구체적인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중 제시된 문항 중 가장 적절한 것, 또 가장 옳은 것, 틀린 것 해가지고 하나 내지 두 개의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닫히고 경직된다고 그러는데 이 IB 프로그램에서 하는 평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그 관점에 근거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 학생 자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비교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이나 특정한 역사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결국은 고차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 IB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IB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어떤 사실이나 어떤 관점에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기술하시오, 논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토론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길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정반합으로 어떤 그 토론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뭐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온다든지 또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보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IB 프로그램은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앞으로 이러한 그 목표 내용 지도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기존의 교육도 사실은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능 자꾸 얘기를 하는데 수능의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학력고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었는데 수능도 사실은 그 기본적인 취지, 뭐 출제를 들어가 본 분들은 다 이제 그거를 얼마나 힘든지 그걸 경험할 수 있고 실제 그 내용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출제 몇 번 한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당히 그 평가에 관련된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그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출제해본 경험 있는 분이 아니면 그 문항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개발한 문항이 부당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외부에 유출되고 그것이 관련돼서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그 수능에 대한 그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능화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적어도 수능도 요새 뭐 법전원이나 의전원 같은 그 전문 양성하는 아니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나 또 일반 대기업 같은 데서도 적성 검사할 때 사실은 수능형으로 단기간 내에 빨리 많은 글을 읽고 그걸 분석하고 난 뒤에
선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는 수능도 그래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IB에서도 그렇게 선택형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수능이 이제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고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고 새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수능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것이 정착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아니면 그런 과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수능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저는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신의 이미 한쪽으로 말씀드리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수능형, 선택형으로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술을 논술형으로 해서 고차적 사고방식을 기르고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런 토의 토론 과정에서 진정한 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사회가 하이테크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적합한 인재는 이제는 고차적 사고방식, 복합적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놓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적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IB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기준이나 또 주어진 어떤 방법이나 여러 가지 운영 실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능 대비 IB 프로그램이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비교의적 입장이 있고 이미 교육부에서 그렇고 이미 말씀드린 한국교육관평가원에서도 우리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 지금 검토를 하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기존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제도로 전 이 IB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조금 더 기회 말씀드리겠지만 충북 교육에서도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보면 이 IB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확인하는 평가 이 두 가지가 확연히 기존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냥 특정한 보편적 기준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교실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어디서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나 방법이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IB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이 수능이 괴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수능이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인재상은 어떤 문제를 본인이 잘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바라는 것인데 이제 수능을 풀다 보면 거기 이제 제 생각은 없는 거죠. 이제 출제자가 낸 정답만 찾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시대와는 좀 점점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이 IB의 수업과 평가 저도 말씀하신 MBC 다큐멘터리 교실 이데아를 봤거든요. 대단히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업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것이 IB를 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연봉을 한 1.5배나 2배는 더 줘야 되겠다. 보니까요,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평가에도 대단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요. 결론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IB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이 IB를 하실 수 있는 교사분들 많이 확보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충북교육청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중에 사실은 이 IB 프로그램은 다른 무엇보다도 평가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교사학습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B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60년 정도 꾸준히 그걸 고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평가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하려면 전 단계로 우선 선생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가, 수업 설계, 지금 말씀드린 교육과정 재구성, 그다음에 교사 역량 강화의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교실이 변화하고 교실이 변해서 수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 결과로 학생이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그 교사 평가 역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수업 설계 역량이나 교육과정 문해력을 그 새로운 그런 그 교육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서 어쨌든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이런 IB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도 이미 합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평가 역량이나 교사 역량이나 교육과정 문해력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초 과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과정으로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해가지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작년에도 평가 관련된 연수를 끝내고 마지막 전문가 과정까지 수료한 분들에게는 수료증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우리가 이 관련된 IB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연수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거 뭐 짧은 시간에 그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마감이 되는 예상했던 인원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면요. 예, 이미 선생님들이 이 IB 프로그램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벌써 관심 가지고 우리가 이 교사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IB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편화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그런 역량이 강화되면서 그걸 운영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뭐 5년이나 또 그 이상 그 IB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일반 공립고등학교 다른 전출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역량 강화한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결국은 국제적인 IB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훗날은 그런 것이 모든 학교에다 보편화돼서 서울엔 조현교육감도 혁신학교 얘기하잖아요. 근데 IB 프로그램이 자꾸 강조한 이유가 IB가 아니라 KB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한 머릿속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북에 있는 모든 학교가 IB가 추구하는 그런 학습 자상이나 그런 학습 방법이나 평가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을 우리가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북의 교육을 변화하는 것 중에 원 오브 댐으로 그런데 국제적으로 그래도 인정받고 큰 효과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함께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IB를 하려면은 그 사전 단계로 그 교원 역량 강화가 대단히 중요한 선결 과제인데 최근에 이제 대구교육청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하셨으니까 뭐 충북뿐만 아니라 11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교원 연수도 하실 테고요. 이런 준비가 이루어질 텐데 이쯤에서 지금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IB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가능합니까? 현재로 우리나라에는 이 IB 프로그램을 그 제도상으로 그 어떤 그 공정한 입시 제도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대학이 서서히 검토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아주 구체적인 징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 IB 관련된 부서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수능처럼 뭐 미국의 SAT나 이미 말씀드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대학 진학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IB거든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IB를 이수해서 나온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세계 유수한 대학의 어느 대학에서 기본 요건으로 이 IB에서 이런 점수 되면 어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다 이제 공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건 이제 추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제를 하고요. 현 입시 체제에서도 대구나 제주에서 IB 프로그램 이수한 학생들이 실제 그 뭐 수능을 보는 그 기간에 이런 시험이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할 때 수능 최저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 수시 학생도 종합 전형 프로그램으로
하는 입시에 응시를 해서 네네.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제주나 대구에서 그런 DP 프로그램을 으로 진행된 교육반 학생들이 오히려 그 수시에서 면접이나 그 학생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적어놓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세특 기록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뭐 검증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게 따지면 IB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 IB 프로그램에 근거해 가지고 뭐 입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 하더라도 실제 최근 나온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우수한 진학 결과가 검증돼 있습니다. 네. 전 그 대표적인 게 제가 IB 삼성 이제 충북 삼성고등학교, 충남 삼성고등학교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학생들의 그 결과를 보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어느 고등학교와 못지않게 그 학생들이 그 좋은 그 진학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미 제주도나 그 대구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을 꼭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그 IB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얻은 폭넓은 학습 경험이나 또 깊이 있는 탐구 그리고 자기도적 연구 과정 등에서 학생들이 그런 그 우리 미래인재상 학습자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받고 잘하면 결국은 그들이 지금 뭐 눈앞에 있는 대학을 가고 안 가고와 무관하게 그 학생들이 협업, 탐구, 토론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기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고 하면 전 그것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기존의 교육을 비판하고 새롭게 뭔가 그 진보적인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 정책에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객관적인 보편적인 기준 가지고 공인된 그 프로그램이 전 IB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IB를 이수한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 말씀하신 제주가 이제 표선고지 않습니까? 예. 표선고가 그 원래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고 그 표선고가 그 뭐죠 비평주나 미달 학교였었다고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IB를 도입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고3이 돼서 작년 말에 이제 입시를 했는데 이 학교가 개교 이래 최대의 진학률을 보였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라는 명문대도 많이 갔고 뭐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만 또한 이제 대구의 경북대 사대부고 거기에서도 이제 IB를 이수한 학생이 본인은 유학 갈 마음이 뭐 요즘 말로 일도 없었는데 IB에서 좋은 접수를 받는 바람에 외국의 IB리그를 또 가게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당장 IB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IB가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어떤 롤 모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IB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IB가 자사고나 뭐 특목고, 뭐 소위 뭐 특권 교육, 어떤 분들은 뭐 귀족 교육이라고도 표현하시던데 이런 것들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하신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이 국내 그 IB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가 그렇게 특수한 자사고나 특목고 그런 그 학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IB 프로그램은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니면 운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 그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교육청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 하는 우리 학생들도 누구나 다 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교육의 그 IB 한국어 과정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국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몰라도 그 아이비가 추구하는 학습자상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나 제주에서 일반 학교에 도입돼서 특히 그 대구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어떤 그 한 그 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가족도 표선고가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듣고 그 학교를 뭐 이사를 가라고 이렇게 권유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제주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면 단위의 학교가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내왔거든요. 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프로그램이 꼭 뭐 이렇게 특권 계층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쪽에서 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이 아이비 프로그램이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 대대적으로 수백 개의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 갖고 있는 그 특권 계층 뭐 이렇게 그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긴 했었지만 다 그 해소가 됐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관심을 두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위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중위권의 학생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고차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충남의 삼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또 제주나 대구에서도 그렇게 평범한 학생들이 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만 하면 책 잘 읽고 선생님과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서로 경쟁해가지고 일부만이 다른 친구들을 상대적으로 위에 있어야만 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특권 교육이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걸 전혀 뭐 그렇지 않다고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북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 아이비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면 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의 사대로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최초에 우리나라 이제 아이비가 들어왔을 때 경기외고에 들어왔잖아요. 경기외고에 그것도 경기외고가 전체가 다 아이비를 한 것이 아니고 유학반 한 개 반만 이제 아이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됐었죠. 아직 한국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고의 유학반 애들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한다. 이건 그래서 아마 이 특권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이미 한국어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 아이비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표선고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고지 않습니까? 미달되던 일반고였는데 여기서 아이비를 도입한 후에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은 제가 이제 그 아이비를 좀 알아보면서 이 포털 사이트에 아이비를 치면 제일 상단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아이비에 대응하는 우리 학원들 광고가 우후죽순 막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아이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또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제 그 인터넷상에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또 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뭐 근거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되기는 학교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전혀 다른 입장도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비는 토론 토의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보장받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서로 적고 그것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때문에 결국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독서를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그냥 지식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또 프로젝트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IB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우리 충북에서 강조하겠는 게 몸 근육기를 위해서 몸 활성화하고 그 마음 근육기를 위해서 언제나 책봉 강조하는 독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가 주장이 독서를 강조하는 이 입장이 이 IB 프로그램과 상당히 그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이 IB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이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학생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담당 교사와 학생 간의 그 교학상쟁의 그 아름다운 그 교육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단순히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 때 교사가 가르친 내용과 무관하게 답은 따로 있고 그 답 결과 가지고 상대적으로 친구들과 상대평가해 가지고 순위 매기는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상대평가가 돼서 같은 정원을 봐도 어쨌든 1등이 있고 2등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잘해야 절대평가를 근거로 해서 높은 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변에 있는 동료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사교육을 받겠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실제 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요새 말하는 뭐 일타 강사나 뭐 단기 속성 강의나 쪽집기 과외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혀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대구나 제주의 그 IB 교육 과정에서 포함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사교육에 도움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여론이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IB 교육 과정이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IB를 공교육에서 만남으로써 그 학생들이 세계 속의 국제시민, 세계 속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 학생들이 국내 대학도 갈 수 있지만 오히려 외국의 대학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 철저히 초등학교 때부터 PYP, MIP 해서 고등학교 DP까지 해가지고 그런 그 농촌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그런 그 교육의 생태계가 좀 미흡한 그런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DP에서 일정 정도 점수가 확보가 되면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어느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한 방향으로 IB를 통해서 교육의 사다리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IB에 대한 사교육 그 걱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그 IB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대단히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같은 반 친구들이 형제 같다, 뭐 가족을 보는 것 같다, 빨리 학교에 등교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험을 봐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학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보니까 그 IB 어떤 특수한 과목에 있어서는 한 단원 하는데 한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협동을 해야만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교육을 통해서 그 뭐 일타 강사들이 활약하는 이런 걸 통해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 또 사교육이 또 어떤 사교육입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또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여튼 뭐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현명한 각자의 역할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IB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 충북교육청이 아이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떤 절차들, 로드맵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비 학교는 인증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아이비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드렸듯이 그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선생님들이 같이 열심히 사실 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책임이 큰 그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수업과 이 평가 이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실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비 프로그램은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이라는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관심학교 이전에 우리는 조금 더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학교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올 7월에 준비학교를 9개 내외로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면 2025년도에는 아이비의 관심학교, 2026년에는 후보학교, 그래서 이제 2028년에는 월드스쿨의 인증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PIP, MIP는 아주 크게 구속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 가지고 어떤 고입을 진행한다든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DP, 고등학교 DP 2년 동안 그 내용이 검증되고 그 점수가 평가 결과가 인증이 되면 그 점수 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진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서 우리가 2028년에 월드스쿨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충북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국내의 많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PYP는 이제 초등이잖아요.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이제 MYP는 미들 중학교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DP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그 디플로마 과정인데 그러면 준비학교를 7월 달에 9개 내외로 근데 또 공모를 하는군요. 그러면은 우리 도내 학교 중에 초중고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만 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제 뭐 계획에는 균등하게 초중고 세 학교씩 9개를 얘기하겠는데 그것도 이제 진행된 상황을 봐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준비학교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합의 절차나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검증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있는 학교 관리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열의를 가지고 아이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분이 그런 그 교육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의 열정이나 능력을 우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업이나 평가 혁신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도 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아까 제가 교학 성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학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그런 그 같이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이나 선생님의 효능감도 향상되었다는 게 최근에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역량 함양부터 시작해서 아이비가 원하는 그런 그 기준이나 절차대로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모아 합의가 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런 두 가지를 갖추고 나면 저는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사다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충북도 내에 여러 가지 그 교육의 사다리가 보존될 수도 있고 이 아이비 프로그램이 이 추구하는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하여튼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날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어떤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뭐 설명회도 개최하고 아이비 프로그램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과 마음을 모아서 학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기성세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비 프로그램은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의 눈으로 학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 충북에 있는 많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자고 도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IB에 관련된 건 한 학교만 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봤을 때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여기 IB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가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생은 왜 IB 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 했더니 딱 한마디로 그 학생 얘기가 우리는 도전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IB 프로그램의 취지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충북에서도 그런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아마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심 갖고 선정에 참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7월 달에 9개 안팎의 그 준비 학교를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초중고, PYP, MIP, DP까지 한 3개교씩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 신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예컨대 뭐 DP를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많다. 그러면 DP를 더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반대일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지금 보면 이 로드맵 쭉 설명해 주셨는데 한 3단계가 있고 우리 충북은 그 전에 이제 준비학교까지 설정을 해서 이것이 총 월드스쿨까지, 그러니까 월드스쿨이라는 것은 IBO, IB 본부에서 인정하는 정말 그 공인된 그 월드스쿨이 이제 마지막 단계죠.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월드스쿨까지 가는 기간이 또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난하게 많은 또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IB를 해보고 싶어하는 교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이걸 더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물론 준비학교는 9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만.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이 IB 프로그램 도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IB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선생님들이 역량과 우선이고 선생님들 열정이 필요한데 그런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것만도 전 공교육이 변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PYP,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면 물론 이제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은 못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그 엄격한 그 연수 프로그램에 함께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뭐 가능한 한 투입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IB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의 사다리가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충북의 미래교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궁금해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고요. 지금 이제 많은 학교와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공모 절차와 앞으로의 그 단계거든요. 그 이제 준비 학교를 이제 9개 안팎으로 선정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우리가 아까 뭐 특권 교육 얘기할 때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그 뭐 소위 그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뭐 한 2,000개 정도 이미 IB를 도입을 했고 일본에서는 뭐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IB 도입을 의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그 교육의 불평등, 불균형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고 교육관님 말씀대로 어떤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 9개 준비학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청주 도심에 있는 학교도 될 수 있고 저 시골에 있는 학교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뭐 그 사교육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 군 지역에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장 선생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른 선생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거 전제가 두 개 되고 나면 지금 말씀드렸지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안배나 초중고 안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IB 프로그램은 이미 뭐 어떤 한 학교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선은
전 학년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학교의 일부는 일정 정도 그 IB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또 원치하는 학생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또 본인이 이 국내에 있는 그 우리 입시 제도에 따라 자기는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런 학생들도 존중해줘야지. 그걸 또 너무 무리하게 그걸 그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를 놓고 제 바람은 고등학교 DP는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PIP, MIP를 거치지 않고 DP만 가지고 했을 때 이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그 갑자기 고등학교 와가지고 2년 동안 그 DP를 했을 때 그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고등학교보다는 PIP나 MIP,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금 더 많이 해서 그 학생들이 탄탄하게 그런 그 여러 가지 학습 자상에 맞는 수업 과정이나 그런 역량을 함양하면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그것이 인증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인증되고 난 뒤에는 정말 그 절대평가니까 모든 학생들이 좀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국내외에 있는 많은 대학에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신중하게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뭐 아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다 나와 있진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제 대구 표성고는 학교 전체가 다 IB로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DP를 하는 고등학교지만 그 선택권을 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수능 볼 아이들은 기존대로 하고 IB를 희망하는 아이들만 또 따로 하고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표성고처럼 학교 전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권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글쎄 그것도 가능하면 전체 학년 학생들을 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의 요구가 다를 수 있고 또 이 IB 프로그램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그런 정도의 역량이나 그런 열정이나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한적이라면 그분들만으로라도 학급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단위도 있을 수 있지만 학급 단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은 조금 유연하게 조금 더 고민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한두 달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신 그 우려나 또 현장 의견, 특히 최근에 그 일부 단체에서 학교 현장 의견 반영하지 않고 한 이런 저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2019년, 18년에 전 교육감 때도 이 미국 동부에 갔다 와가지고 그 언론에 보면 그렇게 그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여기 현장에 어떤 교감 선생님이 그때 글 쓴 거 보면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썼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부정적인 얘기를 쓰는 분이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준의 사례를 다 받아들여서 현장 의견도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초기부터 모든 걸 다 명쾌하게 다 기준을 세워놓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좀 오랜 시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IB가 사실 우리 미래 교육의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IB를 도입했을 경우에 우리 충북 교육의 미래 모습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좀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그 방향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충북의 미래학교를 이미 선포를 했거든요. 충북의 미래학교는 자기주도성과 탐구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고 미래지역 인재를 양성한다고 해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IB 프로그램에서 10가지 학습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 10개 학습 자상이 이 2022 교육과정의 인간상하고 충북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학교의 그 인재상과 사실은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대단히 흡사하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2022 교육과정도 그 2016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역량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역량 중심 중에 이제 경험 위주, 의미 있는 경험을 강조하는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2015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경험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특히 이제 탐구 중심의 프로젝트 중심을 하다 보니까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22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이 IB 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이 학습 자상이나 그런 그 학습 방법론이나 그런 평가 방법론을 고려해서 2022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2022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사실은 그 IB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과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우리가 얘기한 2022 교육과정의 학습자상 거기에 창의적인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6가지 핵심 역량이 있고 IB 프로그램 이미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학습자상이 있는데 이게 궤를 같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충북의 미래학교, 충북의 미래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국가교육과정 2기 교육과정이나 또 그 IB 프로그램 학습자상을 포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인사를 구성할 텐데 전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B 프로그램은 프레임워크이고 이게 하나의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프로그램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고 틀이다. 형식인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 국가교육과정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전공 교과의 목표나 또 핵심 역량이나 구체적 성적 기준을 촘촘히 해놨기 때문에 컨텐츠,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런 국가교육과정에 촘촘히 잘 만들어준 내용 중심의 국가교육과정하고 IB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나 평가 체제나 이런 것이 적용돼서 이루어지면 내용과 형식이 조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이 IB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이 잘 어우러져서 내용과 형식의 조화 균형을 이루면 이게 정말 그 바람직하고 우수한 그 공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IB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다양한 학습자상을 반영한 그리고 국가 2022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까지 포함한 미래의 충북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뭐 저는 욕심은 우리 충북교육이 우리나라 국내의 다른 시도의 교육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공교육의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야심찬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무엇이고 꿈이 있고 그걸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충북의 미래학교는 충북의 미래교육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IB 교육까지 동원하고 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미 그런 IB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역량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역량 평가 역량, 교수 방법론 교사학습 역량, 교육과정 문해력 역량 그다음에 요새 지금 첨단 에듀테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술을 학교 교육에 빨리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면 특히 이 IB 프로그램이 충북교육의 새로운 그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좀 거창하긴 했습니다. 충북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인재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교육감님은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2022 교육과정에 있는 4가지 인간상인데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IB에서 하는 목표가요. 대단히 흡사합니다. 상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여할 탐구심이 많고 지적이며 배려심이 있는 학생 양성이다. 이게 보니까 이 그 개념 기반형 자기주도 학습, 탐구 학습을 IB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인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있는 인간상과 매우 흡사하다. 그 IB의 어떤 그 형식과 틀을 잘 적용을 하면 이 시너지를 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도 있겠다. 뭐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뭐 연구자로 또 심의위원으로 교과서 집필자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요. 이번 2022 교육과정은 제가 요새 이제 뭐 일에 바빠서 관여를 못했는데 그 2022 교육과정에 관여했던 학자들하고 만나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2022 교육과정에 IB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국교육평가원에 IB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도 그거를 검증하는 거고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뭐 좀 신중합니다만 IB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를 권장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그 시스템도 앞으로 더 선진적인 교육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그 평가 결과를 국내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많고 곧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수능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더라고요. 대입 시험 수능이죠 우리는. 이 대입 시험이 상대 평가로 되어 있는 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특히나 내신 성적이 모두 상대 평가로 진행되는 것은 뭐 어떤 그 학자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가 이 상대 평가라는 것의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교육 나아가서는 이 교육에 쌓이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이 IB 교육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절대적인 그 뭐 기준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그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하나의 롤 모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더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그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를 28년 동안 했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뭐 정치 철학, 윤리, 도덕 이런 쪽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콜복의 도덕성을 발달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적당한 그 연령의 그 발달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 상대평가 내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친구인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같은 반이 되면 상대평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겨야 자기가 높은 점을 받으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고등학교 가서 가끔 특강을 하는데요. 저 요새 그런 얘기 합니다. 1학년 학생들한테는 내신 갖고 친구 밟고 일어나서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친구를 같이 마음을 합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역량기 되고 적어도 우리 고 스터디 같이 하는 그룹이나 우리 학급 전체는 높은 점수 받고 수능 점수 높게 받으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왜 우리 경쟁하느냐. 내신도 중요하지만 1학년 때는 역량을 기르라. 그래서 내신 위주 뭐 수능 위주 하지 말고 정말 깊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하자고 제가 주장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상대평가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경쟁 체제에서 그 경쟁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책임 회피라는 말은 좀 이게 좀 과도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그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형태의 뭔가를 자꾸 강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그 평가 결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고도화시키고 더 정치화해서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논술형 평가 결과도 선생님 평가하고 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사회적으로 변화해야 되겠고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신뢰도 학교나 모든 사회가 더 신뢰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전문가에서 선생님들 역량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전문가로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인정을 하고 그런 선생님 인정한 그 모습 속에서 그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면 평가 결과는 평가 방법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앞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IB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평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그 제한돼 있어서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그 교실 이데아를 다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주관식 시험을 보고 논술형, 서술형 시험을 보면 채점이 공정할 수 있을 것이냐 늘 이게 의문 부호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사전체고는 이제 수능에서는 그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IB 평가 시스템을 봤는데 논술형, 서술형 시험인데 이 평가가 얼마나 치밀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잘 서 있는지 결국에는 이 평가 점수, 채점 점수한 결과가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지어 이 최종적으로는 IB 본부에서 그 채점 센터는 영국에 있더라고요. 카디프에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채점해서 점수를 매기더라도 결국에는 영국 카디프에 있는 채점 센터에서 다시 또 검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점수에 문제가 있다 하면 채점권 자체가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교실 이데아를 보시면 그 어떤 그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있어서는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여튼 그 교육감님 만나 뵙고 지금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도민들께 우리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항상 충북 교육에 대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충북 도민 여러분께 충북 그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 엄중한 책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실리를 구축하고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기울을 기울이고 현문현답이라는 자세로 제가 공약으로 또 정책으로 입안한 모든 사업을 또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 아이들이 충북의 교육의 품에서 자신들의 꿈을 학교에서 키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될 때 그런 그 품과 꿈 속에서 학생들이 힘이 길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충북교육이 더 나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제가 후보 때부터 생각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이 충북교육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충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충북교육에 대한 그 미래에 더 큰 교육 가족들의 합의와 학생들과 열정을 가지고 이미 IB 프로그램은 교학 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자세로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 문해력, 그리고 디지털 역량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선생님들의 역량을 함양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IB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IB 프로그램을 충북교육에 도입을 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에게는 정말 친구들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도 기르고 친구들과 우애도 돈독히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싶고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한 그 수업 과정이나 수업 평가의 결과가 누구도 인정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IB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청원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학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까지 해온 교육 정책을 뒤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충북 교육이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17,000여 명의 교육과정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북에 있는 모든 도민과 모든 시민과 모든 학부모님들이 합심 협력해서 충북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들의 꿈과 그들의 잠재를 길러서 빛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서 100만 명 시대의 학생들이 자라던 교육이 이제는 20만 명대의 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때 이제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 모든 꿈과 소망을 기르고 구현이 돼야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기성세대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는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목표나 그들의 잠재력, 그들의 꿈을 구현할 수 있는 원 없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1년 학창시절을 잘 구현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것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과 이제까지 해주셨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 보내주셨던 충북 교육 발전에 대한 조언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북의 온 교육과정과 함께 더 나은 충북교육, 더 나은 경교육 발전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진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IB 우리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